네, 자, 2018년 10월 27일 토요일에 실시됐던 제41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제19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동네 선생 쭉쭉 나오면서 주자소에서 개미자, 그렇죠. 주자소에서 개미자를 이용해서 가능됐다 이런 말 나오죠. 그 다음에 혼일강 역대국도 지도 나오는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다른 것들 다 알아야 됩니다. 자, 주자소에서 개미자, 그렇죠. 혼일강 역대국도 지도, 이제 그 안에 여기 다 들어가 있죠. 네. 자, 그뿐만 아니죠. 사관원도 독립시켰다. 왕한테 간하는 건데 이 간하는 거를 독립시켜가지고 재상의 잘못도 간하게 만들었습니다. 왕권 강화책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누구의 업적일까요? 조선, 자, 3대왕 태종이죠. 태종 이방원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태종 한창 육정승간사, 양원 오신 서재주사 원원거, 이렇게 되죠. 다시 뭐라고요? 태종 한창 육정승간사, 양원 오신 서재주사 원원거. 그렇죠. 육정승이 간사하다고 양호한 노신을 서지에서 주사로 죽이니 원혼이 거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정도전 죽인 다음에 1차 왕자의 난이죠. 그러다면 이제 개경으로 다시 천도하고 이제 다시 즉위하면서 한양으로 재천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경복궁 대신에 창덕궁을 새로 만들었죠. 창덕궁. 그다음에 육조 직계제. 그다음에 이제 의정부 권한이 약화되죠. 그다음에 이제 승정원 비서실을 따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간 사관원을 독립시키고, 자, 요 밑에가 요게 사관원 독립이죠. 사관원 독립. 요거 사는 뭘까요? 사는 사병혁파가 됩니다. 사병혁파. 자, 요 간이 사관원 독립. 이게 답은 2번이에요. 자, 그래서 중사문화상의 낭사가 고려시대라면 요거를 사관원으로 독립시켜서 독립시켜가지고 이제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켰다. 즉 왕의 잘못을 간하는 거에서 재상의 잘못까지 간하게 된다는 거죠. 자, 양전사업을 실시해가지고 이제 휴경지가 소멸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시대에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 거죠. 호패법에서 16세 이상의 남자는 누구나 노비도 차게 했다. 노비 변장도감 등을 통해서 억울한 노비도 풀어줬고, 자, 억울하면 북을 쳐라. 이게 바로 신문고죠. 여러분 잘 신문고. 자, 그렇지만 이제 별로 안 좋은 거는 서울 차별을 시작했다는 거, 과부 제가를 금지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안 좋은 업적이 되겠죠. 주자소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개미자, 개미년에서 개미자. 그 다음에 이제 세종대왕 때는 갑인자 이렇게 됩니다. 넘버원 갑인자. 사는 이제, 사섬서라는 곳에서 저화를 재발행합니다. 종이돈 저화를 재발행하게 됩니다. 사원의 토지 노비를 몰수해서 이제 불교를 억압하게 되는 왕도 바로 이 태종이 됩니다. 동양 최초의 세계 지도가 있는데, 자, 동양에서 현재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시작한 것도 바로 태종이 되고요. 이순신의 거북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순신 장군 때 보니까 거북선을 최초 주조한 거는 바로 태종 때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북선 최초 주조, 국방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쓴 왕, 자, 태종이다. 태종이 뭐라고요? 태종 한창 육정승간사, 양원 오신 서재주사 원원거. 그렇죠. 자, 즐겁게 하는 사람을 아무도 못 이깁니다. 우리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누구한테 경쟁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경쟁하는 겁니다. 즉 선생님 수준까지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가마에 대한 탐구 활동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을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럼 적절한 것과 아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알아봐야 됩니다. 자,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 바로 현재 프랑스 박물관에 있는데, 청주 흥덕사, 이렇게 흥덕사에서 백운화상의 자, 저서, 그렇죠? 저서를 인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청덕백이라고, 청주 흥덕사 백운화상. 이게 바로 직지심체요절입니다. 직지화통이라고도 하는데, 화통도감은 이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1377년을 얘기합니다. 가번은 맞았죠. 나번은 팔상전 같은 목탑 양식의 특징을 찾아본다 이렇게 됐죠. 미각팔불지다 통하는데, 미륵전, 각황전, 팔상전입니다. 팔상전은 보은법주사 팔상전이에요. 보은법주사 팔상전 이렇게 됩니다. 불교가 지위를 얻어가지고 다층탑이 있는데, 팔상전은 5층 목탑이 됩니다. 내부가 서로 뻥 뚫려 있다, 통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은법주사해야 맞습니다. 논산 개태사에서는 철학이라고 해가지고 철로 만든 이제 밥솥 등이 유명해요. 왕건이 이제 만들었다고 돼 있죠. 자, 하여튼 법주사다. 법주사는 17세기에 팔상전이 건국이
건립이 되고 유명하게 됩니다. 이 법주사는 특히 이번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산사 7개 산사 중에 하나로 등재된 게 바로 법주사가 됩니다. 법주사에 있는 게 바로 팔상전이고 팔상전은 바로 17세기 임진왜란 끝나고 만들어진 건축물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름 바로 이련스님이에요. 이련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서했다는 건 다 알죠? 삼국유사를 저서했는데, 자, 어디냐면, 자, 군위 인각사라는 곳이다. 그렇죠. 보각국사 이련, 그래. 이련스님이 이제 군위의 인각사라는, 거기에서 이제, 삼국유사를 집필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보는 사람 지금 알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3세기 고려 후기 때 주심포 양식이 유명하는데, 주기둥 위에, 자, 주기둥 위에 이제 포를 설치했다. 주 기둥 위에만 포를 설치해서 주심포.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포를 설치했다. 그럼 다포 양식인데 그거는 14세기부터 유행하고 13세기 때는 그 주심포 양식이 유행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는 무량수전 이렇게 됩니다. 무량수전. 자, 무량수전. 그 다음에 수덕사가 대웅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덕사 대웅전. 자, 수덕사 대웅전. 수덕사 대웅전.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무량수전. 자, 무량수전. 그다음에 봉정사의 무량수전. 봉정사의 극락전. 부석사의 무량수전. 수석사 대웅전. 글씨가 잘 안 써져서. 자, 여러분들이 일단 들어서 써보세요. 자, 봉정사 뭐라고요?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석사 대웅전. 자, 그래서 봉정사에 뭐가 있다고요? 봉정사에 극락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는 거죠. 다는 이제 팔만대장경.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이 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리고 팔만대장을 모신 정각을 자, 장경판전이라고 해서 해인사 장경판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틀린 게 뭐겠어요? 2번이 되겠죠. 2번. 자, 2번 논산 개태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보은 법주사라고 해야 맞는 거죠.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보은 법주사라고 해야지 맞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21번. 21번에 보니까 이것도 이제 뭐냐, 이성계가 정통왕립하려고 해서 왕에서 보면은 좌측에 있는 게 묘, 우측에 있는 게 사입니다. 묘는 뭐냐면 종묘를 가리킨다. 종묘가 이렇게 생겼어요. 영영정, 정전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엔 정전에 모시다가 좀 지나면 이제 영영정으로 모시고 이제 정전은 주로 바로 이제 직전에 왕과 왕비들에 대해서 모시는 곳이다. 두 개가 합쳐서 이제 종묘라고 한다는 거죠. 종묘. 자, 그래서 이 종묘는 좌측에 있다. 왕이 봤을 때 왕이 앉아서 좌측입니다. 우측은 사직. 토지사 곡식지게 하고 토지와 곡식의 신한테 제사를 지내게 된다는 거죠. 하여튼 이 종묘는 뭐예요? 역대 국왕의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곳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곳이 바로 종묘가 됩니다. 성현들을 모시는 거는 이제 성균관 또는 향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2번 어쩌고 쭉 나오는데 임꺽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임꺽정. 항상 사료에는 힌트가 있습니다. 임꺽정의 난이 언제 일어났냐 이게 이제 문제죠. 그렇죠? 왕의 제위관을 물어본 겁니다. 어느 왕이 될까요? 자, 명종 때입니다. 그래서 명종 의림 짓고 정묘 상제. 명종 의림 짓고 정묘 상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리 뭐냐면 을사사화. 그다음에 임꺽정의 난. 자, 직전법 배지 구왕차 이렇게 나옵니다. 즉 자, 외척끼리 싸움에 여기에서 사림이 피해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소윤이 대윤을 죽이는 과정에서 이제 대윤 유님 세력이 있었던 사림이 피해를 받게 된다. 이거를 을사사화. 이응자를 생각하면 돼. 이응자니까 뭐겠어요? 이응자 외척 생각하면 되죠. 정치가 개판으로 흘러가니까 임꺽정 같은 이제 의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부자들을 뺏었다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제 진압이 당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직전법 폐지가 돼가지고 현직한테만 주는 이제 토지 제도 등도 없앴다는 거죠. 즉 녹봉만 주는 거예요. 매달 주는 월봉 이런 식으로 녹봉 월봉만 주는 거고 직전법은 폐지가 되면서 이제 왕토 사상이 소멸되고 자, 소장농제가 나온다. 그래서 그걸 지주전호제라고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나무 껍질, 도토리, 잡곡 등을 가공해서 먹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나와요. 이게 바로 구황촬역.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량지점은 정미역조 등이 맺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려주는 게 없으니까 이놈들 또 난 이렇게 이게 바로 을묘해변이 됩니다. 을묘해변으로 비면서 완전히 상설화가 되죠. 그리고 크게 맞겠다고 하는 게 재승방략 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명종 때 일어나는 겁니다. 명종을임 짓고 정묘상제 이렇게까지 입에 붙어줘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 구구단 할 줄 알죠? 구구단 하듯이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명종을임 짓고 정묘상제 이렇게 명종이 업종 얘기해봐 그러면 먼저 명종을임 짓고 정묘상제 그렇게만 얘기해도 반 이상 맞춘 거죠. 그죠? 2배 이상 빨라집니다. 최소한 2배입니다. 좀 지나면 4배, 8배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로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의 반쪽 학습 방법이라는 꼭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 뭐가 있어요? 을이 있죠. 을사사화가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청해 조총부대를 파견해서 이제 나선을 정벌하게 되는 거는 효종 때, 사군육지는 이제 세종대왕 때, 노론과 소론 전국을 주도한다. 이거는 이제 환국 정치 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주 전랑 인명권 동인과 서인으로 나눈 거는 이제 선조 때부터 동인과 서인 나눈 이걸 뭐라 하냐면 붕당이라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22번까지 하고 자, 일단은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